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예상대로 빠졌습니다. 삼성전자는 금요일인가? 오늘 무슨 요일이고? 오늘 화요일이죠. 어제 월요일부터 빠지기 시작했고 오늘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걸로 마이너스가 끝이 났을까? 글쎄요. 조금 더 빠진다고 봐야 되겠지요. 최소한 요 21선 그리고 요 200일선 정도는 최소한 터치하지 않을까 최소한 생각을 합니다. 뭐 더 빠질 수도 있겠지요. 어, 오늘 또 1월의 마지막 달입니다. 2023년이 시작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박사님께서 오늘 뭐 오늘 만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1월의 마지막 날이고 이번 달은 매매 금지도 당하고 해서 그러니까 매수 금지죠. 그러니까 단타를 못 쳐가지고 이번 달은 이자도 못 메꾸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간신히 어제 오늘 슈팅이 좀 나와가지고 이자는 근근히 메꿨다고 합니다. 참 다행스럽다, 축하한다 말씀을 전해드렸죠.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 거의 뭐 99%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믿고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은 사람은 복 받았을 거고 안 믿은 사람은 복을 안 받았을 거고 거꾸로 생각한 사람은 똥발 받겠죠. 자, 업종 차트를 보면은 이제 조금 내려오고 있는데 종합입니다. 코스피 200은 조금 더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맞나? 좀 더 내려왔지요. 봉이 좀 더 깁니다. 선물을 보게 되면 선물도 조금 길지요. 근데 이걸로 끝이냐? 끝은 아닌 것 같아요. 요 갭은 통상적으로 메우죠. 이 갭은 메우는데 아직 갭이 안 메워졌습니다. 선물에서. 그러면은 코스피 200은 메워졌냐? 안 메워졌죠. 그러니까 좀 더 빠진다고 봐야죠. 코스피는 메워졌느냐? 코스피도 갭이 아직 안 메워졌습니다. 갭이 안 메워졌기 때문에 하락세가 조금은 더 지속될 것이다. 이래 보입니다. 이 상승이 거의 뭐 끝난 듯이 보이는데 이 끝났다 그러면은 자 기본적으로 절반 정도 50% 정도 하락을 하죠. 그러면은 여기인가 모르겠는데 어디가 되나 뭐 어쨌거나 여나 여기쯤이 절반입니다. 여가 절반인가 보네요. 이 정도 빠지면은 뭐 기본이고 적게 빠지면 이 정도 기본적으로 빠지면 이 정도 많이 빠지면 이 정도 더 많이 빠지면 요 사이 정도 내릴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나는 요 어디 매점에서 빠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 어디서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좀 두고 봐야죠. 미리 예측할 필요는 없지요. 미리 예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옵션으로 보게 되면은 올랐고 조정받고 또 올랐고 조정받고 내려오는데 적게 내려오지만은 요거 반 정도 내려오지만은 아마 이 저점 비슷하게 옵션 가격은 형성될 겁니다. ITM 쪽은 안 그렇겠지만은 뭐 OTM 쪽은 그렇지 않을까, ATM 쪽도 그렇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 내려오면 얼만큼 내려올 것이냐? 대략 한 5포인트 정도 더 내려올 것이다. 고 봅니다. 최소한 5포인트 같으면 행사가 2개 정도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318 같으면 5포인트 내려오면 313 정도는 내려올 것이다. 313 정도.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여기 21선과 맞붙죠. 그러면 선물이 21선이면은 대략 뭐 코스피 200도 21선 좀 될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뭐 계산기 두드려 놓는데 귀찮아서 안 두드리고 뭐 코스피 200도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마무리는 아니고
이 정도까지는 최소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더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종합지수 내려오는 거와 내가 가진 종목 내려가는 거는 좀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박스권을 형성할 수도 있고 뉴스는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나 뉴스를 안 보니까 아마 굉장히 험악한 뉴스가 나올 겁니다. 험악한 뉴스가 나오면서 이걸 뚫느냐? 글쎄요. 안 뚫을 것 같은데요. 왜냐? 내가 얘기했잖아요. 요거 올리는데 드는 돈과 내리는데 드는 돈이 지금 올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올라간 돈과 내리는데 드는 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딱 보면 나오죠. 자, 일별 매매를 보게 되면 외국인이 오늘 4,700을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요날부터 볼까요? 요날이 25일입니다. 수요일 25일. 25일부터 7천억, 8천억, 9천억. 뭐 이러면 얼마입니까 벌써? 뭐 한 2조 한 6천억 되지요. 2조 6천억 가까운 돈을 사가지고 올린 거를 꼴랑 4,700억 팔아가지고 다 내렸습니다. 재밌죠? 이 코스피 얘기니까 코스피로 봐야죠. 코스피로 보면은 자 여기 이날 올라온 거 한 좀 전에 얼마인지 그 사이 까먹었네요. 미안합니다. 내가 금방 까먹어서 치매가 아닌가 그 병원 가서 물어봤더니 치매는 아닌 것 같고 뭐 건망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나이 들면 다 그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 하고 넘어가야지. 자 여기서 25일부터 대략 뭐 한 2조 몇천억 3조 가까이 샀지요. 2조 몇천억을 샀습니다. 2조 한 5천억 뭐 이래 산 것 같은데 그리고 뭐 한 4,700억 한 5천억 팔았지요. 여기서 산 거의 5분의 1을 팔았더니 그만큼 내려왔다. 이거 뭐냐? 이거 더 사겠다는 의지입니다. 내가 말씀드렸지요.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샀는데 이 산 돈이 16조에 불과하다. 너무 적다. 좀 더 사야 된다. 근데 높은 데 사기는 싫다. 그러면 조금 팔면은 쭉 내려오죠. 다시 올라가려면 몇 조 사야 올라가죠. 그래서 웬만큼 내리고 또 살 것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면은 분할 매수해라. 한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건 이제 아니까 그중 넘어가고 그 다음에 관심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 보유 종목을 먼저 볼게요. 내가 뭘 들고 있는가. 내가 한 10종목쯤 들고 있었는데 많이 줄었네요. 자, 지금 들고 있는 게 대한전선 들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깨작깨작거리고 있지요. 거래량은 뭐 1,000만 유상 거래되더만은 이제 반으로 줄었습니다. 콤텍 시스템 오늘도 조금 수익 내고 팔았는데 다시 내려왔네요. 요 밑에서부터 얘기했는데 슈팅 한번 나오고 내렸다고 또 슈팅 나왔지요. 그래 끼작끼작 거리다가 지금 200일선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 좀 지나고 오면 요 위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오성첨단 소재 이거는 좀 애매한데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주식을 잘 모른다 얘기했지요. 주식을 잘 모르고 그냥 파동만 보면은 대략 그럴 것이다. A루트도 밑에서 바닥에 깨작거리는데 뭐 조금은 올라갈 것이다. 이미 바닥 대비 뭐 한 20% 30% 가까이 올랐죠. 뭐 가격은 얼마 안 되지만 그 정도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진 매트릭스 오늘도 내렸는데 뭐 내가 오늘 오전에 한 30분 거래하고 밖에 일부러 나갔습니다. 이리스가 일부러 나가고 다시 한 2시 조금 안 돼서 들어와 가지고 뭐 매매 아주 쪼매 했는데 거의 뭐 매매가 안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0.3% 목표 달성 못하고 요즘은 한 0.1%, 한 0.15%, 0.2%, 이 정도밖에 달성을 못합니다. 장에 신경을 많이 못 쓰다 보니 그렇지. 신경을 쓰면 그래도
뭐 예전같이 초과 달성은 못해도 0.3% 달성은 가능할 건데 하는 생각은 하지만은 내가 지금 중요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내추럴 엔도테 이것도 약간 오늘 수익 낸 것 같은데 이것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매집을 좀 하시라 그랬죠. 매집을 좀 해놓으시면은 뭐 올라갈 겁니다. 이번에 하락하는 동안에 떨어지면 좀 매집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래 보면은 코스피는 많이 떨어졌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약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떨어뜨리는 것이 의도적이다. 다분히 의도적이다. 뭐 이러다 코스닥도 툭 떨어지겠죠. 떨어지긴 하더라도 떨어지면은 매수 기회다. 분할의 매수 기회다 하고 내가 주장을 합니다. 내 말이 100% 맞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한 6, 70% 이상은 맞겠죠. 자, 유로스톡스부터 지금 뭐 쭉쭉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 좀 받아야죠. 뭐 니케이와 동경지수가 조금 내가 지표로서 많이 활용했는데 요즘은 지표로서 활용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을 보면은 조금 떨어질 거는 같은데 조금 떨어지다가 위로 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이 떨어질 듯이 막 바람 잡아놓고 조금밖에 안 떨어지죠. 뭐 이런 것들은 꽤 눌림 있는 것 같지만은 한번 슈팅이 나오고 다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기회 봐가지고 한번 올리겠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씩 매집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 내가 한 10종목 들고 있다가 뭐 둘레 6종목밖에 안 남았습니다. 피델릭스 어젠가 그젠가 다 팔았습니다. 슈팅 나올 때 요래 슈팅 나왔죠. 요때 뭐 다 팔았습니다. 잘못 팔았지요. 손실 본 것도 있었는데 내가 막 급하게 팔다 보니까 수익 난 것만 팔아야 되는데 손실 난 것까지 팔아가지고 수익이 조금밖에 안 났습니다. 큰 덩어리를 갖다가 내가 많이 들고 있었는데 작은 덩어리들 밑에 산 것들이 수익이 나가 막 팔다 보니까 큰 것까지 같이 팔아져 가지고 수익이 뭐 진짜 한 0.1%도 채 안 났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 근데 오늘 내가 이렇게 떨어질 줄 알았으면은 오늘 타겟으로 이걸 못 잡았거든요. 다른 걸 타겟으로 잡는 바람에 잘 못 봤는데 이걸 갖다가 이 안에 안 들어있어 가지고 놓쳤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어야 내가 안 놓치는데 어제 다 팔아버리는 바람에 좀 남겨놨어야 내가 오늘 이 동시호가 때부터 아침 동시호가 때부터 들어가서 수익을 좀 냈을 건데 하는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요 안에 안 들어있으면은 내가 내 보유 종목 안에 안 들어있으면은 일단 관심 밖으로 밀리나거든요. 내가 주로 매수를 시작하는 게 한 8시 한 45분부터 9시까지 한 10분 15분 동안 막 매수를 합니다. 타겟을 딱 보고 잡거든요. 근데 그때 바쁘기 때문에 뭐 손이 느리다 보니까 손가락이 느리다 보니까 좀 바쁘죠.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절대 저평가 종목들 뭐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뭐 어디서부터 봤는데 좀 올랐죠. 이것도 좀 올랐네요. 올라가 조정 받는데 뭐 옆으로 행보 조정을 받고 있네요. 대한제군 뭐 이도 좀 올랐고 영업무역, 삼양통상, 삼영전자, 대원산업, PH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은 뭐 몇 달 들고 가는 게 아니고 몇 년을 들고 가야 됩니다. 몇 년을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런 종목이 절대 저평가 종목입니다. 무상증자 종목들 LPNF 홀딩스, 폴라리스 우노 요거도 내가 뭐 사겠다 했는데 뭐 살 여력이 없지요. 노터스 뭐 이런 게 있고 관찰 종목은 내가 저번부터 올라갈 만한 것들 잡았는데 PHA 뭐 좀 올랐지요. 요 앞에서부터 내가 관찰 종목이 넣어놨으니까 내추럴 엔도텍 요 올란 다음에 내리다가 올랐으니까 이거는 아직 슈팅이 안 나왔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조금씩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페이퍼 코리아 이 같은 경우 요때부터 내가 분할 매수 하려고 했는데
내가 여러분들께 연휴 때 영상을 못 찍는 바람에 요 슈팅 나오는 거를 놓쳤습니다.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 보기죠. 할 수 없죠. 뭐. 제이시언 시스템 이거 올라간다고 난 봤는데 놓쳤죠. 쭉 올라갔습니다. 콤텍 시스템 이것도 올라간다고 봤는데 뭐 중간중간 조금씩 끊어 묶고 말았고, A루트는 내가 옛날 옛적에 물려가지고 아직도 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성 첨단 소재 이것도 한 번씩 매매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좀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손실 나 있습니다. 내가 손실 나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면 내보다 손실이 더 적겠지요. GH 신소재 이것도 조금 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좀 두고 봐야죠. 이녹스 첨단 소재 이것도 소재주들 중에서 뭐 괜찮다고 보고, 진 매트릭스 이것도 한번 뜰 것 같은데 한번 슈팅이 나올 것 같은데 왜 안 나올까?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코로나 관련 줄 아는 것밖에 모릅니다. 코로나 쪽이 중국 쪽에서 난리가 나면은 이 회사가 뭘 만드는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주식을 잘 모르니까 어쨌거나 중국에서 많이 수입해 갔으면 좋겠는데 많이 수입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좀 댓글 달아주면 좋겠고, 에이텍TN 이거도 요부터 내가 까짝거리면서 수익을 내다가 요 떨어질 때는 말아버리죠. 안 봤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또 올라갈 만한 뭐 그런 폼을 잡고 있네요. 솔루스 첨단 소재 이것도 올라가고 있죠. 폴라리스나 얘기했고 PHA도 했고 대한전선 뭐 내가 물리가 갖고 있다고 했죠. 이것도 좀 올라갈 건데 너무 느려서 무겁죠. 코스피 중에서도 무거운 쪽에 속합니다. 휴림노브 내가 1,700원에 요날 반대매매 당해가지고 내가 진짜 화가 났습니다. 진짜 요 위에서부터 손실을 안고 들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2, 3일 있다가 내 손절시키고 반대매매 내놓고 쭉 올렸죠.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증권사를 바꾸고 싶습니다. 나도 키움으로 바꾸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됩니다. 나는 증권사인데 좀 혜택을 주지요. 증권사는 매매 수수료를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그 신용 대출 이자로 먹고 살죠. 나는 신용 대출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덕을 보는 거지요. 내가 깡통이 났던 이유도 뭐 신용, 미수 이런 거 풀로 들어가다 보니까 반대매매 맞아가지고 깡통 났지요. 그 반대매매 날 때 결국 반대매매 나온다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디 뭐 수수료를 안 챙깁니까? 반대매매 나가면 수수료도 챙기잖아요. 이자는 물론 챙기고. 라온피플 이것도 올랐지요. 시노펙스 이것도 올랐네요. 그러니까 내가 관찰 종목에 넣어놓은 것들 대체로적으로 다 올랐거나 오르기 전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광산 이 중에서 뭐 3개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한두 개 정도는 마음에 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데키님은 성일라이텍이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셨고 나는 LMS가 마음에 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제대로 슈팅은 안 나왔는데 뭐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이나 그러면 한두 달, 두세 달 아닙니다. 코스모 신소재, 그 다음에 첨보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다음 나의 관심 종목들 솔트웨어 요것도 이제 올라가고 있네요. 이런 걸 들어갔어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내가 최근에 며칠 전에 며칠 안 돼서 일주일 안에 내가 관심 종목에 집어넣은 거죠. 페이퍼 코리아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스템도 마찬가지고 요거 조정받고 좀 더 가지 않을까. 이제 시작이 된 거니까 열에 막 깨작거리다가 쭉 올랐다 깨작거리다 이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스템 무슨 뭐 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임플란트 관련 제로 관련 뭐 그거죠. 오스템 임플란트 해가지고 알로이스도 상한가 나왔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이거 떨어지면 분할 매수해도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광림
뭐 강림도 조금 떨어지면은 분할 매수해 가지고 들어가면은 슈팅 한번 놓을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상상인 상상인은 밑으로 헤매고 있는데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이 대주주가 많이 들고 있고 손실도 많이 나 있으니까 하다못해 그 뭐냐 배당이라도 좀 주겠죠. 배당 얼마 줬나 볼까. 예, 꼴랑 1.68% 줬네요. PBR이 0.47. 뭐 굉장히 좋네요. 퍼는 3.25. 회사가 엄청나게 좋네요. 뭐 코스닥 종목이 퍼가 3.2, PBR이 0.47. 이 정도면은 업종 퍼의 한 5분의 1밖에 안 되네요. 뭐 절대 저평가 종목에 속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좋네요, 상상인. 자, 그 다음에 차트 영웅님의 종목들. 이 종목들은 조금 차트 영웅님이 이익을 냈으니까 왜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뭐 유니드 대출이 70% 넘으니까 괜찮은 회사라 봐야죠. B군에 속합니다. 대덕전자 이것도 대출 70% B군에 속하고 좋은 회사네요. 로보티즈 C군 좋은 회사고, 일진파워도 대출 60%에 C군 좋은 회사. 한전산업 이것도 좋은 회사죠. C군. MPC 대출 60%에 C군. 자이언트스텝 대출 60%에 C군. 이래 딱 보니까 차트 영웅님은 좀 우량한 회사를 주로 건들구나. 그리고도 수익을 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오죠. 여기 200일선이 얻어맞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내 가르쳐준 분할 매수법 있죠. 그걸 활용해 가지고 단타를 치셔도 되고 조금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MPC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부터 내려오면은 분할 매수, 안 내려오면은 조금 산 거 들고 올라가는 거 먹고 그걸로 끝내고, 한전산업도 내려오면은 분할 매수, 그냥 올라가면은 뭐 한두 번 산 걸로 끝내고, 일진파워도 그냥 한전산업하고 거의 유사하네요. 생긴 모양이. 로보티즈는 좀 올랐는데 나 이래 올란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르기 전에 추천을 해가지고 알려드려야지. 오른 다음에 더 올라갑니다 했는데 만약에 한번 눌렀다 가면은, 이런 거 눌렀다 가면은 본전하면 팔거든요. 그 다음에 10배가 가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바닥에 잡아라 하는 게 뭐 제 나름대로의 투자 방법이죠. 투자 지론이랄까 뭐 그렇습니다. 박사님이 어제 소장하고 계시던 책 수십 권 있었는데, 한 40권 있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가져갔는데 저도 그냥 기념삼아 책 몇 권, 한 권만 달라 그랬습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거. 그랬더만 세 권을 주시더라고요. 제자들이 다 가져가가지고, 아니면 예전에 한 몇백 권 있는 책을 갖다가 도서관에 기증냈었습니다. 박사님이. 박사님 집에 가봤는데 뭐 책도 별로 없고 이래서 뭐 책도 없냐 이랬더니 도서관에 다 기증했다 그러더라고요. 난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옛날에. 근데 거짓말이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그 사이에 주식 관련 책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사무실에 책꽂이에 꽉 채워놨다가 다 뺐더라고요. 다 뺐는데 그 제자들 직원들이죠. 제자들이 가져가가지고 서로 나눠 가지려고 했는지 놔두고 뭐 필요할 때 벌려고 했는지 어쨌거나 가져갔습니다. 책 한 권 비싸잖아요. 뭐 수식권 같으면은 돈으로 따지면 100만 원 넘지요. 그 다음에 대덕전자는 아직 들어가도 될 타이밍 같은데 뭐 내가 주식을 잘 모르니까 말은 못 하겠습니다. 유니드도 뭐 한번 뭐 올라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종목을 잘 모르니까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뭐 이렇게 차트 영웅님의 종목들을 수익을 내고 털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는
밑에서 샀다가 수익 내고 털었기 때문에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빠지면 사란 얘기지 지금 사란 얘기 아닙니다. 아니 그 해먹고 나간 걸 갖다가 잠 못 자겠습니까? 안 되지요. 뭐 그 중에도 아직 한 번 더 해먹을 게 남은 것들은 뭐 들어 보이긴 하는데 그 어쨌거나 이런 장에서는 뭐 바닥에 사는 게 좋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 보유 종목부터 해가지고 쭉 종목들을 대충 훑어봤습니다. 대충 훑어봤으니까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훑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가지고 잘 관찰해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관찰해서 수익을 내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라고 내가 알려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모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뭐 이 일방적인 소통이기 때문에 쌍방의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일방의 소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면은 한번 뭐 실시간 스트리밍도 한번 할까 싶긴 한데 뭐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뭐 별 의미도 없을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한번 알려드렸고 뭐 좀 아쉬우니까 차트나 한번 봅시다. 업종 차트 지금 내려오고 있지요. 보리지밴드 상단 부딪혔다가 내려오면 통상적으로 보리지밴드 중단 정도 오는 경우가 많지요. 중단까지 오는 경우도 있고 좀 못하면은 중단을 뚫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보리지밴드 하단 밑으로 내려오면은 거의 상단까지 올라가죠. 자, 여기서 파동 매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쌍고점 정도 칠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쌍고 정도 쳤지요. 난 요거보다 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 고점을 뚫느냐 뚫지 않느냐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이 고점을 뚫고 이거를 못 뚫을 건지 아니면 이거를 못 뚫을 건지 또 애매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요렇게가 올라가 가지고 요 꼭대기와 요 사이에서 멈추고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은 딱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 꼭대기가 여기가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어느 순간에 꼭대기가 올 것이고 지금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하락이 어느 순간에 끝이 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하락이 올라갈 것이 다시 반등에 올라갈 것이고 그 올라간 것이 다시 내려오고 그래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재차 상승이 할 때 그때는 좀 강한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가 바닥이 맞다면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닥이 맞다면이란 전제입니다. 여기가 바닥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 맞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주식이라는 게 항상 경기하고 꼭 어떻게 같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경기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아직 부동산 폭탄이 남았는데요. 남았지요. 부동산 폭탄이 터지면은 빠집니다. 근데 어디까지 빠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기회죠. 매수 기회. 심하게 나는 그걸 흔들기라 보거든요. 심하게 흔들면 저점을 깰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마도 저점은 잡히지 않았을까. 통상적으로 외국인들이 무릎부터 산다면 여기가 무릎에 치면 무릎부터 쭉 샀지요. 다시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발목인지 발바닥인지 모르겠습니다. 발바닥이라면 다시 쭉 사올려 가지고 무릎 위로 올렸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발바닥까지 안 오고 발목 정도 오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아직 매집한 금액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팔아서 내리고 다시 돈을 들여 가지고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앞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게 이 하락의 A파가 되고 그 다음에 반등의 B파가 되고 그 다음에 하락의 C파가 깔끔하게 지수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좀 지저분하게 수렴 파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지저분하게 수렴 파동에다가 X 파동이 나오면서 좀 더 지저분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그때 가서 보고 일단은 여기를 바닥으로 올랐고 그리고 조정을 받았고 조정받으면서 이것 뚫고 내려가듯이 갈 것처럼 굉장한 그 뉴스를 갖다가 나쁜 뉴스를 내보냈을 거죠. 그리고 다시 올랐죠.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맞추는 사람들이 잘 안 됩니다. 몇 안 되죠. 여기서 사서 올라갈 때 아 여기가 바닥이구나 했는데 웬걸 박사님 좋아하는 지게 파동이 나왔지요.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랐죠. 샀습니다. 다시 내렸습니다. 이때가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랐지요. 그리고 현금화 시킬 때인데 하니까 또 내리고 있죠. 뭐 묘하게 우연의 일치로 자꾸 맞추고 있는데 뭐 운 좋게 맞추고 있다 생각하십시오. 뭐 운이 좋은 사람은 뒤로 자빠지도 뭐 무슨 밭에 자빠진다 그러고 운이 나쁜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그러죠. 뒤로 자빠지면 뒤통수가 깨져야 되는데 코가 깨진다는 얘기는 뒤통수보다는 코가 깨지는 게 더 안 좋은 거란 얘기겠죠. 자 어쨌거나 이런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종목 내가 주식을 잘 모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이런 종목이고 박사님이 얘기하신 절대적 평가 종목은 이런 종목이 있었고 무상증자는 이런 종목이 했고 내가 혹시 오를지 모르겠다고 보는 관찰 종목은 이런 종목이 있고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 돈이 있어 가지고 누가 내보고 사장시켜 주면은 또는 이런 회사에서 내보고 사장시켜 주면은 내가 좀 잘할 자신이 있는데 사장 안 시켜주겠죠. 이런 도시광산 나 광산에 관심이 많거든요. 특히 저 외진 곳의 광산보다는 이 도시광산 쪽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관심 종목들 좀 오르지 않을까 싶은 종목들 그 다음에 차트 영웅님이 요번에 요 바닥 찍고 올라갈 때 수익 낸 종목들 중에서 또 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눌렀다가 그거를 잘 보고 바닥을 잘 잡고 매매하시라 하는 게 뭐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뭐 질문 있으면 댓글 내주시고 가드키님께서 항상 댓글 써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벽에님 보내주신 통신보조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